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자의 바른 소리 주식 훈민정음 진행의 김민재입니다. MSCI 이슈가 지나가고 이제 좀 외국인 매물이 들어오나 싶었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 인권법에 서명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일의 미증시는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지만 국내 증시는 미중 무역 협상 불안감과 그리고 외국인 매도가 겹치면서 하락으로 장을 마치는 목요일장이었습니다. 코스닥은 1% 넘게 내렸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개별적으로 좀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상승세를 보이는 시장이었습니다. 내일은 벌써 11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이제 어떤 전략으로 11월장을 잘 마무리하고 또 12월장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지 오늘도 민박사 민경무 대표 그리고 이태훈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의 바른 소리를 들어가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아울러 저희 주식 훈민정음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 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고지해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주식 훈민정음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차트마스터죠. 이태훈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은 진짜 시장에서 이슈가 좀 많이 보였어요. 그렇죠? 네네. 왜냐면은 뭐 정시 비중 확대 소식에 메가스터디 교육이 장중에 약간 탄력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좀 주목을 받았었고 장중에 아기 상어가 네, 맞습니다. 넷플릭스를 통해서 방영이 될 거라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줄줄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네. 우리 전문가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뭐 오늘 시장 아무래도 참 소외받는 한국 시장인 것 같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개별적인 이슈가 나오고 뉴스가 나오는 종목들 뭐 최근에 SK그룹주들도 역시 뭐 바이오 뭐 허가를 받고 하면서 또 급등이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 관련주들 그리고 뭐 교육 관련주들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뭐 주도 업종, 주가 없다 보니까 시장은 좀 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인데 자, MSCI 이머징 마켓 리밸런싱도 일단 마무리되면서 외국인들의 이탈이 조금 잦아들 거다라고 좀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오늘까지 해서 16거래일 연속으로 좀 밀리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물론 지금 뭐 조정을 며칠 받고는 있습니다만 국내 증시 뭐 그렇게 고점에서 많이 밀린 상황 아니고 11월 이제 내일이면 마지막 거래일인데 11월 달 기준으로 그래도 코스피 시장은 상승을 이제 11월 달 한 달 월봉 기준으로 본다면 상승을 좀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11월 한 달 동안 조금 소폭의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자, 뭐 10월 달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코스닥 시장을 이끌고 나가는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바이오 종목들이 일단 단기적인 이슈로 좀 움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파동은 끝났다. 뭐 단기적인 이슈로 뭐 단기적인 급등이 한 번씩 나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리지만 결국에는 마무리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도 마찬가지 시총 상위에 있는 바이오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밀리면서 지수가 오늘 코스닥이 1% 넘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뭐 양대 지수 모두 좀 소외되면서 좀 아쉬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누차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다음 주면 12월 달이고 12월 되면 이제 윈도우 드레싱 그리고 이제 공매도의 쇼커버링 물량이 또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수급은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자, 16일 연속으로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지수의 낙폭은 제한적이다. 왜? 그 물량들을 지금 기관들이 대부분 다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급의 불균형이 심하게 일어나지는 않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보신다고 하면 외국인의 매도 물량도 점차 잦아들고 있고 그리고 또 어제 오늘 이틀 연속으로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유입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일단은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세도 좀 잠잠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 볼 수가 있겠고 앞으로 뭐 시장의 조정 마무리되면서 다시 한번 연말까지 상승의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2월에는 좀 안정적인 수급을 기대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좀 여유 있게 12월장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저희하고 늘 10시부터 11시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12월장은 11월장보다 조금 더 나은 그런 좀 수익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함께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11시까지 이태원 전문가 그리고 저와 함께 하시면서 중간중간마다 궁금하신 내용이 혹시라도 생기신다면은 카카오톡 채팅방 통해서 저에게 연락을 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을 최유정 캐스터 통해서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최유정입니다. 이태원 전문가의 주식 훈민정음 함께 하시면서 더욱더 다양한 정보 얻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팅방 상단에 주식 훈민정음이라고 검색하셔서 오픈 채팅 탭 누르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무료로 주식에 관한 궁금증 해결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많은 참여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샵 4989번으로 시청자분들께서 오늘 벌써부터 또 연락을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스피드 종목 상담 시간 통해서 일단은 궁금증부터 해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마스터 이태원 전문가의 스피드 종목 상담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대한광통신입니다. 대한광통신 4,095원에 비중 15%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광통신은 이제 광케이블, 광섬유를 생산을 하면서 5G 관련주로 엮여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제 5G 관련주들이 좀 약세 흐름들을 보이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매수가 대비의 손실폭도 한 20% 가까이 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도 지금 흐름들은 뭐 나쁘지 않다. 지금은 자리는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 10% 정도 추가 매수하셔서 평단 좀 낮추시고 좀 길게 보시고 저는 1차 목표가 5,000원 정도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중장기로 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다음 종목 가도록 하겠습니다. SK 디스커버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SK그룹주들이 신약 관련해서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SK 케미칼에서 치매 패치 관련된 이슈 나오면서 어제 상한가를 기록하고 오늘 좀 윗꼬리를 달고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오늘 좀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조금 좀 불안한 모습이고 이거는 분봉으로 확인을 했을 때 오늘 어제 이 자리를 좀 지켜줬어야 되는데 이 자리가 무너지면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27,000원 이탈한다면 짧게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시티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티젠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좀 조정을 받다가 보시면 거래량이 최근 들어서 강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점을 지속적으로 좀 올리고 있는 모습이고 3,000원에서 좀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매수가가 2,885원이면 그렇게 낮은 매수가는 아니시기 때문에 자, 일단은 좀 반등했을 때 1차 목표가 3,1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고 만약에 밀리면 2,500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인트론 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트론 바이오 역시 고점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밀리다가 8월달 저점을 찍고 좀 바닥을 다지고 우상향하는 흐름들 이렇게 저점을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반면 지금 고점은 계속해서 14,000원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14,000원을 돌파를 한다면은 이 자리 17,000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매수가가 14,000원이시니까요. 일단은 14,000원 돌파 여부 한번 기다려 보시고 17,000원 1차 목표가 잡으시고 만약에 밀린다 그러면 전저점 이탈하는 12,000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에 뭐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나오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자리 10월 24일 날 고점에서 섬고령 갭이 나타났습니다. 갭 상승하고 갭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 저는 끝났다고 여러 차례 좀 말씀을 드렸고 그나마 좀 지지해줘야 되는 자리 이 자리까지 무너지면서 13만 원대 초반까지 무너지면서 다시 한번 내일 또 초과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좀 많이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최근에 이제 뭐 허위 수상 받았다라는 악재까지도 나왔기 때문에 자, 일단은 매수가가 17만 원이면 너무 높은 상황인데 만약에 11만 원 정도 이탈하면은 네, 좀 아쉽지만 정리를 하시고 반등 시 15만 원 정도에 정리한다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 가지 종목들 접수를 많이 주셨는데 좀 시원한 상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잠시 뒤에도 한 번 더 스피드 종목 상담 시간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샵 4989번으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장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키워드 스탁 시간인데요. 이태원 전문가께서 오늘 시장에서 골라온 키워드는 어떤 내용인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K 콘텐츠 중심 캐릭터 산업입니다. 업종은 캐릭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살펴볼 거고요. 종목은 유엔젤과 삼성출판사 그리고 캐리소프트가 되겠습니다. 네, 키워드에 다 이제 나와 있지만 K 콘텐츠 중심의 캐릭터 산업. K 콘텐츠가 지금 상당히 열풍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K-팝, K-팝 열풍, K-뷰티. 그렇죠. 이런 네. 것만 듣다가 이제는 K 콘텐츠라는 열풍까지 지금 네네. 일어나고 있는데 네네. 일단은 저희가 이 K 콘텐츠가 전망이 어떨지 종목을 좀 들어보기 전에 네네. 이슈에 대한 분석부터 좀 도와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민재 씨 혹시 디즈니의 미키마우스 잘 아십니까? 너무 잘 알죠. 저는 미니마우스를 좋아했어요. 네, 미키마우스, 미니마우스가 올해 이제 90 가까이 됐습니다. 나이가 네? 이제 100살 가까이 됐는데 이 두 개, 미키마우스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지금은 약간은 좀 네. 인기가 식지 않았나요?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유행이었으니까 네네. 1년에 한 5억? 5억? 네. 네, 거기에 한 10,000배? 10,000배를 곱하면 1년에 5조 원을 벌어들이는 아직도요? 캐릭터가 바로 미키마우스입니다. 무려 10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사랑을 받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예전 같으면은 캐릭터가 어린이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이제 키덜트라고 해서 어린이들보다는 어른들, 성인들 사이에서 캐릭터를 이용한 용품들을 구매하는 그런 부분들을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는데, 자, 사실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딱히 이렇다 할 만한 캐릭터를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자,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뭐 그 당시 둘리 정도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캐릭터로 볼 수가 있겠고 그 이외에는 딱히 없었는데 2000년 지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캐릭터 사업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2000년 넘어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던 게 바로 뽀로로, 우리가 이제 뽀통령이라고 아이들의 뽀통령이라고 불렀던 뽀로로 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 급격하게 성장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세계 이제 캐릭터 시장에서 15위권까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캐릭터 산업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자, 과거에는 캐릭터 하나를 만들면 애니메이션 통해서 대부분의 매출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확장성이 무궁무진하다라는 부분들, 생활용품, 뭐 어린이들 식기구부터 시작을 해서 성인들이 사용하는 화장품에도 캐릭터가 다 그려져 있고, 심지어는 빵집 혹은 카페를 가더라도 캐릭터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판매를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의류에서도 마찬가지 캐릭터들이 그려져 있는 제품들을 상당히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이 캐릭터 하나만 잘 만들면 10년, 수십 년도 충분히 기업을 먹여 살린다라는 말들이 이제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부에서도 마찬가지 캐릭터 사업을 계속해서 좀 육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난해 대비해서 50% 정도 증액을 해서 콘텐츠 사업을 육성한다라고 하니까 앞으로도 좀 우리가 지속해서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 향후 3년 이후에 전 세계 이 캐릭터 시장이 무려 380조 원까지 성장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키워드는 상당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미니마우스가 그러면 90년 동안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건데, 네네. 그러면 우리 펭수도 앞으로 한 80년은 끄떡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죠?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펭수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릭터보다는 그 스토리, 예, 스토리에 사람들이 많이 열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가파른 지금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또 오늘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펭수 관련해서 다이어리인가 뭐 하나가 또 발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펭수 다이어리 뭐 오늘 네. 실시간 검색어에서 계속 상위권에 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댓글을 또 쭉 봤더니 네네. 펭수 인형을 또 만들어달라. 네. 막 이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마침 네네. 근데 보니까 첫 번째 종목으로 지금 유엔젤을 준비를 해오셨는데 네, 맞습니다. 오늘
또 올랐어요. 네네, 오늘 한 6% 가까이 올랐는데. 네, 일단 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볼까요? 네. 자, 유엔젤 같은 경우는 원래 이렇게 캐릭터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아니었습니다. 자, 무선 인터넷, 거기서 이제 솔루션을 개발을 하는 그러한 사업을 영위를 하다가 최근에 신규 사업으로 스마트 교육 사업까지 뛰어드는 그러한 기업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뭐 메시징 시스템, 그리고 실시간 과금 시스템, 그리고 지능망 솔루션, 뭐 사물 인터넷 플랫폼, 이러한 솔루션들을 우리나라 이동통신 3사, SK, KT, LGU 플러스에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던 기업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투모노트 서비스를 이제 신규 사업으로 영위를 하면서 이 투모노트라는 게 뭐냐? 자, 이제 요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누리 과정을 사용을 하는데, 이 누리 과정에서 유아들의 이러한 이제 컨텐츠 관련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 토모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누리 교육 과정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매년 이 토모노트를 적용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크게 증가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펭수 관련된 종목으로 엮였고, 뭐 펭수 관련해서 가장 뭐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 이유는 바로 2년 전 2017년도 EBS와 함께 이제 보유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바로 펭수가 EBS에서 만든 그러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역시 유엔젤에 대한 이러한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펭수 관련해서 최근에 뭐 EBS 채널뿐만 아니라 유튜브, 그리고 이제 공중파에도 출연을 하고 케이블에서도 꾸준히 출연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광고 업계에서 이 펭수를 모시기 위해서 상당히 좀 바쁘게 움직인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인가 오늘인가 펭수 자이언트 팽 TV가 바로 100만 구독자를 빠른 시간 내에 돌파를 했고, 아까도 좀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펭수 다이어리 관련되어서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서 계속 이제 노출이 되었었는데, 예약 판매를 한 지 3시간 만에 무려 10,000부를 돌파를 했다라는 소식, 상당히 빠른 이제 가파른 인기를 우리가 좀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단기간에 식는 그러한 이제 지금의 단기간에 식을 만한 그러한 인기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신기록을 써 나갈 가능성이 높고, 그때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언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일단은 차트의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엔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종목들은 아닙니다. 간혹 한 번씩 이렇게 파동이 나왔던 그러한 종목인데,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 거래량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거의 한 달 가까이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터지면서 주가가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50% 이상 지금 상승돼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지금 뭐 한 차례 파동이 나온 이후 크게 밀리지 않고 고점에서 지금 박스권의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스권 밴드로 보면 약 5,500원 그리고 6,200원대 중반 정도에서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강한 힘이 들어온 이후에 쉽게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당분간 이러한 박스권 횡보의 흐름을 보인 이후에 상승을 돌파를 하면서 추가적인 언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즉 아직까지는 직접적으로 유엔젤이 펭수에 관련된 매출이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은 전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관련된 이슈가 전해진다면 분명히 또 한번 강한 흐름들을 보일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펭수 대장주죠. 유엔젤, K콘텐츠 붐으로 앞으로 더 주목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저희가 오늘장 특징주 중에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보유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서 EBS와 MOU를 체결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펭수 열기가 상당히 뜨겁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이슈와 함께 좀 올라갈 만한 종목으로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하면서 지금 한 가지 종목 좀 꼽아봤으니까요.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이죠. 삼성출판사, 오늘 상한가 기록한 종목입니다. 네. 아기상어겠죠, 이 종목 하면? 네, 맞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기상어로 최근 1년 이상 여러 번 재탕, 2탕, 3탕 재탕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50년 이상의 상당히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출판 업계에 이제 출판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출판업 중에서도 유아동 서적, 그리고 영어 서적, 그리고 이제 최근에 스마트북 등을 출판을 하는 그러한 기업이고, 자회사에 여러 개의 기업들이 있는데, 일단은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학생분들이 많이 아실 수 있는 아트박스를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스마트앤 미디어, 그리고 이제 이번에 핑크퐁 관련되어서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스마트 스터디, 즉 모바일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스마트 스터디가 바로 이 삼성 출판사의 자회사입니다. 이 스마트 스터디에서 핑크퐁 콘텐츠를 제작을 하면서 상당히 빠른 인기, 강한 인기를 좀 누렸는데, 유튜브에서 아기상어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우리나라 버전의 이제 콘텐츠는 오늘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7억 7천만 뷰가 재생이 됐고, 영어 버전은 무려 40억 뷰가 재생이 됐습니다. 그만큼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그러한 그러한 이제 인기를 누릴 수 있고, 특히 이러한 이제 어린이들이 보는 콘텐츠의 특징은 뭐냐?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보고 뭐 많이 보면 2번 정도 보는데,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보면 2번, 3번, 4번, 수십 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조회수는 증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뭐 가장 급등을 했었던 가장 큰 이유, 바로 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핑크퐁이 방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니켈로디언을 통해서 방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니켈로디언은 뭐냐? 세계 최대 규모의 키드 엔터테인먼트 채널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세계 175개국에 무려 3억 5천만 가구에 이 채널이 방송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IPTV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좌측 상단에 뭐 닉이라고 나올 겁니다. 주황색으로 닉이라고 나오는 이 채널이 다 나올 텐데, 여기를 통해서 넷플릭스와 업무 협약을 통해서 핑크퐁이 방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핑크퐁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에 메이저리그 월드 시리즈에도 우승팀의 응원가로 사용했을 만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인기는 자리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앞으로도 여러 번 또 뭐 어떤 이슈가 또 부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각이 될 때마다 급등이 나오는 종목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의 흐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뭐 지난해 9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강한 파동이 나왔고, 또 최근 이제 올해 초에도 한번 강한 파동이 나왔고, 지난 10월 달에도 북미에서 콘서트에서 대규모 흥행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자,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제 마무리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또 넷플릭스에 방영이 된다라는 소식에 또 한번 장대 양봉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물론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내일도 뭐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들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절대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급등할 때 추격을 하시기보다는 우리 이제 과거에 방탄소년단 BTS 관련주들도 여러 번 파동이 나오고 추후에는 뭐 빌보드에서 1위를 했다라고 해도 주가에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러한 만큼 만약에 파동이 나오고 조정을 받고 이러한 바닥을 다져주는 흐름이 나왔을 때는 공략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급등할 때 따라 들어가는 매매는 좀 위험하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 종목이죠. 삼성출판사. 여러 문구를 판매하는 아트박스. 제가 참 학교 다닐 때 많이 갔었는데 아트박스를 보유 중인 회사라고 합니다. 삼성출판사가 아기 상어 뚜루뚜루. 귀여운 바닷속. 잘 받아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 노래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종목인데, 오늘 물론 뭐 상한가가 나오긴 했지만 내일장에 따라잡으라 이런 말씀은 아니고, 앞으로 조금 더 이슈가 있을 때마다 계속 올라가는 종목이니까 눈여겨서 살펴보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잘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정말 이 K 콘텐츠의 대표주들만 뽑아오신 것 같네요. 캐리소프트죠? 네, 캐리소프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신규 상장주인데, 자, 일단 캐리소프트는 어린이 방송국이라고 하는 이제 캐리TV를 이제 운영을 하는 콘텐츠 제작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어린이들을 육아하시는 부모님들은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겁니다. 캐리, 그리고 뭐 엘리, 케빈, 뭐 이러한 이제 다수의 캐릭터들을 활용을 해서 애니메이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리고 상품
식료품 그리고 교육 사업으로 좀 빠르게 확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캐리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 유튜브를 통해서 장난감을 언박싱하고 이제 오픈을 하면서 그에 대한 소개를 하고 가지고 놀아주는 그러한 이제 캐릭터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뭐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매출이 전체 매출의 뭐 한때는 2년 전까지만 해도 40%를 웃돌았다. 이 유튜브 매출이. 하지만 최근에는 1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튜브의 매출이 줄어들었다. 그게 아니고 이미 유튜브에서는 200만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유튜브 매출은 나올 겁니다. 하지만 유튜브 이외에 계속해서 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는데 뭐 공연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영상 콘텐츠 사업 그리고 커머스 사업 물건을 제작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사업 그리고 키즈 카페까지 직영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 사업 그리고 영화에까지 진출을 하면서 사업 다각화를 지금 어느 정도는 성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이미 진출을 해 있는데 유튜브뿐만 아니라 중국에 3대 OTT가 있습니다. 유쿠 그리고 아이치 그리고 텐센트 동영상 플랫폼에 이미 진출을 해서 중국에서도 상당히 많은 인기를 이제 얻고 있는 그러한 이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올해 9월 달이었습니다. 네, 화웨이의 동영상 콘텐츠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중국 시장에 좀 더 가까이 또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제가 어제 투자 나르샤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거 보호 예수 물량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내일입니다. 내일 29일 전체 물량의 22%가 보호 예수가 해제되는 날, 즉 한 달 동안 매도 못했었던 그런 이제 보호 예수에 갇혀 있던 물량들이 내일부터는 매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고 추후에 매도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캐리스포트 차트와 흐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캔들 보니까 현재 뭐 23개 정도의 캔들밖에 안 나와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뭐 추세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공략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내일 뭐 100만 주, 120만 주 정도의 물량이 출회가 된다고 하니까 그 물량을 소화할 때까지는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는 부분. 다만 차트의 흐름들을 보면요. 여기서 보시면 이때 윗꼬리를 파동이 한번 나올 때 이날 20%까지 파동이 나오고 이날도 14%대 그리고 뭐 오늘도 마찬가지 12%대 파동 그리고 지난 화요일도 10%대 파동이 나왔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이 기업 캐리소프트의 성장성을 보고 지금 대기 매수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동이 한번 나오면 그때 주가가 갑자기 수급이 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볼 수가 있겠고 그렇게 지금 인기가 많기 때문에 내일 보호예수 물량이 일단은 출회가 되고 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11,000원 돌파 이후 안착을 한다면 추세를 상승 쪽으로 전환을 한다면 신고가까지도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돌파를 할 수 있는 종목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요. 캐리소프트였습니다. 캐리 언니로 유명한 이 유아용 콘텐츠 지식 재산을 통해서 사업을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중국 3대 OTT를 통한 중국 시장까지 진출을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되는 이 종목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K 콘텐츠 중심의 캐릭터 산업들이 얼마나 더욱더 발전할 수 있을런지 저희가 그 전망에 대해서 이태원 전문가와 함께 살펴봤는데 오늘장 키워드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고요. 저희 생방송으로 지금 주식 훈민정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뒤에 11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할 건데 혹시라도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다면 중간중간마다 실시간으로 접수를 해보시라고 카톡방 참여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차유정 캐스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태훈 전문가의 키워드 스탁 알아보고 왔는데요. 방송 외에 더 다양한 정보 얻고 싶으시다면 카카오톡 채팅방 상단에 주식 훈민정음이라고 검색하셔서 오픈 채팅 탭 누른 후 입장하시면 됩니다. 주식에 관한 놓치기 아까운 이야기들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무료니까 얼마든지 좀 부담 없이 참여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이렇게 키워드 스탁 동안 오늘장
이야기를 나눠보는 동안에 샵 4989번으로 또 많은 종목들이 접수가 됐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와 있는지 이태훈 전문가의 스피드 종목 상담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하림입니다. 하림 닭고기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 지난 이제 9월 달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슈가 터지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다.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하면서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급등을 했는데 자, 그 이후 결국에는 제자리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자, 매수가가 4,135원이면은 자, 최고점에서 지금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일단은 지금은 제자리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보다는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반등해 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 일단 매수가 비중이 10%밖에 안 되시니까 2,500원 전후로 해서 한 10% 정도 추가 매수하셔서 평단 낮추시고 반등 시 매수가에서 빠져나오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인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신약개발 자회사 관련돼서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추세가 무너져서 지속적으로 우하향하는 모습입니다. 매수가가 2,026원이면 역시 20% 정도 손실 구간이신데 그나마 다행인 게 오늘도 그렇고 최근에 외국인들의 순 매수가 좀 유입이 되는 모습입니다. 반등 한 번은 나올 거니까 반등 나오면 매수가 근처 1,900원 정도만 올라오더라도 일단은 빠져나오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미스터블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는 웹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바닥권에서 한 차례 파동을 준 이후 레벨업한 이후에 지금 고점에서 박스권 행보의 흐름들을 하고 있습니다. 6,760원 그리고 9,900원 만원 정도에서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매수가가 8,600원이시면은 한 중간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만약에 이게 좀 추가적으로 내려온다 그러면은 한 7,000원 이하에서 한 10% 정도 추가로 매수하셔서 평단 낮추시고 반등 시 1차 목표가 만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세경 하이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경 하이테크는 제가 내일에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신규 상장주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입니다. 폴더블폰이나 스마트폰에 필름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일단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거 7만 원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매수가가 67,500원이시면 자, 역시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7만 원 정도만 보시고 만약에 6만 원 이탈한다면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오성첨단 소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대마 관련해서 최근에 거래량이 빵빵 터져주고 윗꼬리도 달아주고 급등이 나오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매수가가 2,810원이면 수익 구간이고 자, 어제도 한 30% 이상 수익 구간이 나왔는데 매도를 못 하시고 들고 계신다면 자, 일단은 반등 시 다시 한번 목표가 3,300원 정도만 잡고 대응을 하시고 만약에 밀린다고 하면 2,900원 손절가 잡고 익절가 잡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근에 참 대마 관련주로 주목을 받았던 오성 첨단 소재까지 시청자분들의 궁금증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내일도 이 시간에는 종목 상담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스피드 종목 상담 아주 짧고 간결하고 신속하게 여러분들께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인기가 참 많은 코너인데요. 샵 4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내일 또 이 시간에 봐드릴 거니까요. 많은 문자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특징주도 짚어봤고 또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고민 있었던 종목들도 살펴봤고 했으니까 이제는 내일 11월 마지막 거래일이잖아요. 네. 내일장에 어떤 종목을 좀 관심 있게 살펴보면 좋을지 관심주를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어요?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이제 화승인더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화승인더 같은 경우에는 신발을 제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화학업체 포장용 합성 수지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전체 매출의 한 87% 정도가 신발 제조에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신발용 접착제를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자, 그리고 올해부터 여기에다가 이제 모자까지 생산을 하고 모자 제조 사업까지 뛰어들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주 잘 아실 만한 메이커 아디다스, 리복 등이 전체 매출의 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외국 브랜드죠. K-스위스 그리고 머렐의 국내 독점 판매권을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특히 아디다스 신발에서 이제 고단가 제품들의 점유율이 상승을 하고 있고 이 제품들 중에 네, 화승인더가 제조하는 이 비중이 점차 늘어나면서 역시 실적은 계속해서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 올해부터 이제 모자를 생산하는 사업에 뛰어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나이키 그리고 언더아머 이쪽으로 이제 모자 사업에 뛰어들었다. 즉
고객사 다변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승그룹 내에서 거의 뭐 지주사격, 화승 R&A랑 화승 인더스트리 이 두 개가 지주사격으로 지금 위치가 되어 있는데 화승 엔터프라이즈의 지분을 무려 70%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성 엔터프라이즈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키워드 스탁을 통해서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그러한 종목인데, 자, 이 지분의 70%, 이 지분에 제가 잠시 후 화면을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자회사의 지분 가치보다 현재 화승 인더의 시총이 더 낮은 기업이다.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고 최근에 수급도 좋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화면의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자, 실적 1조, 그리고 1조 1000억, 그리고 1조 1000억, 올해 3분기까지 해서 9,700억, 무려 20% 가까이 지금 매출이 증가가 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 꾸준히 흑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무려 84%가 늘어난 수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올해 3분기까지 해서 전년 대비해서 무려 370%가 증가가 돼 있는 기업인데, 자, 보시면 화승 엔터프라이즈의 지분을 보시면은 화면에 보시면, 자, 화승 인더스트리가 71.73%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승 엔터프라이즈의 어제 전일 시가총액이 1조를 넘는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즉 화승 인더가 가지고 있는 화승 엔터프라이즈의 지분 가치만 해도 7천억이 넘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 화승 인더는 시가총액이 6,200억밖에 되지가 않는다. 자, 화승 인더도 역시 꾸준히 매출이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보다도 시가총액이 낮다라고 한다면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직까지 지금 주가가 사상 최고치 위치 근처에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부각되면서 저는 충분히 12,000원을 넘어서 15,000원 그 이상도 충분히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매수가는 오늘 종가가 11,350원인데 최근 보시면 21선 꾸준히 타고 있고, 단기적으로 이탈했을 때 한 11,000원 정도 매수가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자, 1차 목표가는 13,000원, 15,00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일단 1차적으로는 13,000원 잡고 대응하시고, 손절가는 길게 잡을 필요 없이 한 10,000원 정도만 잡고 짧게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화승 인더에 대해서 내일장 관심주로 살펴드렸습니다. 일단은 신발 제조 포장용 합성 수지 제조 업체라고 하는데 화승 인더 종목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가격 전략 잡아드렸으니까 내일장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수가 11,000원, 목표가 13,000원, 그리고 손절가 10,000원 잡아드렸습니다. 자, 저희 이제 지금까지 내일장 관심주를 좀 살펴봤는데 제가 지금 화승 인더 차트를 좀 봤더니 약간은 좀 위에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 훈민정음 저희 프로그램 이름 검색하시고 입장하셔서 화승 인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또 조금 더 자세한 코멘트를 들어가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이제 이태훈 전문가만의 투자 꿀팁 들어볼 수 있는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태훈 전문가만의 투자 팁을 챙겨가실 수 있는 투자 나르샤 시간입니다. 일단은 오늘은 또 어떤 주제를 준비를 해오셨는지 날마다 기대가 되는데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제대로 투자하려면 사업 보고서를 확인하자입니다. 사업 보고서를 그러면 저희는 어디서 보면 좋을지 하나하나 다 알려주실까요? 네, 당연합니다. 제가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제가 투자 설명서에 대해서 다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면 신규 상장된 기업, 아직까지 이 기업에 대한 분석이 잘 안 돼
분석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더라도 다트에 들어가면 상당히 자세히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오늘도 역시 제가 다트를 통해서 사업 보고서를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무엇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자, 그 전에 우리가 투자의 가장 기본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분석은 크게 뭐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기업의 가치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는 이러한 이제 펀더멘탈 가치를 분석하는 것을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고, 과거의 주가의 흐름 그리고 거래량을 통해서 앞으로의 움직임을 예측을 하는, 그리고 지지선, 저항선을 확인하는 이러한 이제 분석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기술적 먼저 하고 그다음 기본적 분석을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둘 다 한 번씩은 꼭 보고 투자를 하시라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무엇보다도 기본적 분석, 일단은 기업에 대한 분석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지 매수 시그널, 매수 신호, 매수 타이밍이 잡혔다라고 해서 무작정 들어가기보다는, 만약에 밀리더라도 내가 이 기업에 대한 분석만 제대로 돼 있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매수뿐만 아니라 중장기 투자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좀 아쉬운 부분들은 이 기업에 대한 분석을 우리는 아니고 우리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 기업의 분석을 할 때 제일 많이 보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뉴스 기사입니다. 요새는 온라인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기업과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뉴스를 보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를 찾아보시는 분들도 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개 모두 조금 아쉬운 부분,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자, 실적이 나옵니다. 실적이 발표되면 어떠한 기업은 전분기 대비 몇 프로 올랐다 라는 뉴스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어떤 기업은 전년 동기 대비 몇 프로 올랐다라고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업은 매출액이 얼마 올랐다라고 끝나는 기업도 있고, 어떤 기업은 영업이익이 올랐다라고 해서 끝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중심이 없다라는 부분, 그 기업의 가장 유리한 부분들을 요약을 해서 만들어내는 게 바로 리포트고 뉴스다. 부정적인 기사보다는 긍정적인 기사를 썼을 때 이 유저들이 더 많이 확인을 하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좀 편향돼 있는 정보로 우리는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사업 보고서를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데, 자, 그럼 사업 보고서를 보는 방법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트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내일장 공략주에 화승 인더스트리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화승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법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매 분기마다 나오고, 분기마다 분기 보고서, 그리고 반기에 반기 보고서,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사업 보고서를 내게 돼 있습니다. 보시면 지난 3분기가 끝나는 11월 13일 날 분기 보고서가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 18월 16일 날은 반기 보고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2월 3월 달이 되면은 사업 보고서가 나올 건데, 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 사업 보고서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최신 거를 클릭을 하고 들어갑니다. 클릭을 하고 들어가셔서, 자, 좌측에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회사의 개요, 연혁, 자본금 변동, 주식수, 뭐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보면 가장 좋습니다. 하루 종일 걸릴 겁니다. 한 종목을 분석을 하는데 하루 종일 이것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라도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예전에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생략하도록 하고, 요 위에 보시면 좌측에 사업의 내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을 클릭하시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이 기업에 대해서, 이 기업뿐만이 아니고 이 기업이 속해 있는 업종의 지금 시장 분위기 환경까지, 그리고 뭐 진입 장벽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
상당히 많은 정보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하나씩 찍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한번 쭉 오늘 끝까지 보고 나면 화승인더가 무슨 기업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훨씬 더 이제 쉽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아래와 같이 지배기업과 31개의 종속회사로 이루어져 있다. 보시면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종속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화성 인더스트리, 화성 엔터프라이즈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이고 HSB나 이런 베트남에 있는 기업들, 중국에 있는 기업들, 자회사, 종속회사들이 딱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들은 뭐를 하냐? 아디다스 신발을 ODM으로 제작을 한다. 그리고 리복 신발을 ODM으로 제작을 한다. 신발 관련된 상품, 모자 관련된 상품을 제조를 하고 제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항상 꼭 확인을 하는 게 바로 이 사업 보고서입니다. 여기 보면 나올 겁니다. 나이키, 언더아머 등 모자 관련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를 한다라는 부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매출의 86%가 신발 부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 밑으로 보면 화학 부분도 화승 인더스트리, 휴노믹, 화승 케미칼, 화승 첨단 소재 이러한 종속회사를 통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무슨 회사를 하냐, 무슨 사업을 하냐? 신발용 접착제, 코팅제를 만들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유통 그리고 금융 부분도 있다. 비중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러한 회사들을 통해서 화학용품, 산업용품, 고무, 후추 이러한 제품들을 유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사업 부분별 현황, 이 기업이 하나의 사업만 영위하면 상관이 없는데 많은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최근에 어떠한 사업 부분에서 매출이 흐름이 어떤지, 매출의 추세가 어떤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49기라고 한다면 여기는 지금 현재가 51기니까 49기면 2017년도, 18년도 매출액의 흐름들을 우리가 1조 8천억에서 1조 7천억, 1조 6천억대로 점차 줄어들고 있구나. 줄어들다가 올해 3분기까지 1조 6천억을 했으니까 다시 회복이 되고 있구나. 그리고 화학 부분에서도 마찬가지 점차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구나. 유통 부분에서는 조금 감소가 되고 있구나.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쭉 이렇게 내려 보시다 보면 이 기업에 속해 있는 특성, 산업의 특성, 신발 부분의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화학 부분의 특성 여러 가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품종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이러한 부분들은 역시 수익성이, 다품종 소량 생산은 대체적으로 수익성이 좋다라는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겠고, 자, 이렇게 내리다 보면은 또 보시면은 세계 운동화 시장의 브랜드별 점유율 현황이 나옵니다. 즉, 이 화성 인더스트리와 직접적인 그러한 정보는 아니지만 나이키가 2016년도 기준으로 나이키가 38%를 차지하고 있고 아디다스가 17%를 차지하고 있다. 그 17%에서 이 기업이 신발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좋아지겠구나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쭉 내려보시다 보면 아디다스 신발의 이제 전체 연도별 매출액 현황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구나라는 걸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을 거고, 계속 이렇게 하나씩 다 읽어보시면 보실수록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상당히 좋은 정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외 시장의 여건, 신발 부분에서 국내 시장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쭉 나와 있고, 시장의 특성, 부분들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시간의 여건상 이러한 부분들 시장 점유율도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 부분, 여기 보시면은 전체 아디다스 그룹은 생산업체 9개에서 전체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 여기 보실 겁니다. 화승이 아디다스 그룹의 운동화 부분 마켓시ェ어 2위 생산업체다. 즉 전체의 2위의 생산 10개 중에 두 번째에 많이 생산을 하고 있다. 점유율이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이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부분은 객관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길긴 합니다만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하루 이틀 만에 번 돈이 아니고 오랫동안 번 목돈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이러한 사업 보고서를 한 번씩 꼭 읽어보시고, 여기 보시면 주요 제품 등의 현황에 신발 부분이 매출이 87%다.
화학 부분이 매출이 8.5%다. 그리고 금융유통 부분이 4.4%다. 이러한 부분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해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주요 원재료 등의 현황 뭐 물론 이러한 부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품 가격, 원가의 추이 이런 부분들도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좀 읽어보시고 조금 더 내가 좀 안전하게 투자를 하시고 싶다면 이 사업 보고서는 꼭 한 번씩 읽어보시라는 말씀. 여기 보시면 뭐 가동률도 나오고 가동 시간도 나오고 이러한 부분 최근에 3년 동안의 흐름들이 나오니까 꼭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짜 이 시간은 늘 놀랍지만은 참 몰랐던 정보를 알아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는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 됐을 것 같은데요. 되셨길 바라면서 이태원 전문가와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벌써 쉼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1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저희 방송 여기서 마치지만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저희 프로그램 이름 주식 훈민정음 검색하시면은 무료로 카카오톡에서 또 이태원 전문가와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아울러 저희 주식 훈민정음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이제 11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내일 꼭 저희와 밤 10시에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